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 2일 시간의 정훈입니다. 6주 2교시 3교시에는 생명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지난 2교시 때에는 생명의 정의와 분류, 그리고 생명 분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기본 생명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번 색채 시간에는 색채의 분류, 생명의 분류에서 배웠던 개통생명, 관형생명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개통색의 대표라 할 수 있는 ISCC MBS 개통색, KS 일반색, 이렇게 개통색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고요. 그리고 관형생명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SCC MBS 개통색,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네, 색채계 때 PCCS 색채계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PCCS 색채계가 ISCC MBS 개통색의 개념을 응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응용한 개념이 바로 톤이었습니다. 톤. 예, 뭐 밝은, 어두운, 연한, 이런 식의 이제 톤 개념이 바로 ISCC MBS에서 갖고 온 거였거든요. 자, 이 ISCC-MBS 굉장히 약어가 길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의 약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터소사이어티 컬러 카운실, 전 미국 색채협의회, 미국 색채협의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셔널 뷰로 오브 스탠다드, 미국 국가표준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검토한 생명법이 바로 두 개의 기관 앞에 캐피탈을 따서, 앞에 문자를 따서 만든 ISCC-MBS 개통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이 발안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진 게 상당 기간 전입니다. 1932년에 검토가 되어져서 1939년에 ISCC-MBS 디자인 에이링 컬러로 발표를 했고요. 후에 여러 방면에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1955년에 다시 정리가 공표된 것이 The ICC-MBS Method of Design Airing Color and the Dictionary of Color Name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풀이한다면 ISCC-MBS가 수립한 칼라 사전,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이 칼라 사전에 기본 생명에다가 여러 가지 형용사를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덧붙임으로써 267개의 색깔을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ISCC-MBS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 맛을 보도록 할까요? 앞에 보이시는 이 표가 그 ISCC-MBS 개통색을 원셀에 색상에 도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색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표 일부를 잘라낸 것입니다. 크롭한 것인데요. 이렇게 세로축이 명도가 되겠고, 이렇게 가로축이 채도가 되겠죠. 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흰색은 흰색인데 핑키시 화이트, 핑크빛 흰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핑크빛 하양. 그 옆에 볼까요? 페일, 연한 핑크, 연한 핑크고요. 라이트 핑크, 밝은 핑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한번 볼까요? 스트롱, 강한 옐로이시 핑크, 강한 노랑 핑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톤을 나타내는 것들이 자주 붙네요. 그쵸? 그리고 뒤에는 해당 기본이 되는 색상이 붙네요. 맨 뒤에는. 그쵸? 그리고 그 색상의 바로 앞에는 그 색상이 어떤 빛인가를 나타내는 색상 수식어, 색이름 수식형이 붙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옐로우시처럼 또 안 붙는 경우도 있군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식으로 명명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오더, 순서를 통해서 생명이 지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색 이름이 정해지는 그런 플로우, 오더를 나눠봤더니 가장 맨 앞에 붙는 거는 톤이더라. 페일이라든가 라이트라든가 밝은, 강한,
선명한 이런 식의 어떤 톤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고 그 다음에는 어떤 빛의 중간에 어떤 빛을 띠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색 이름 수식형이 있네요. 그래서 레디쉬 붉은빛, 핑크빛, 브라운빛, 노랑빛, 녹색빛, 초록빛이죠. 초록빛, 그리고 파랑빛, 보랏빛 이런 식으로 어떤 색깔을 띄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전달하는 색 이름 수식형이 중간에 붙고 맨 뒤에 보니까 색 이름이 붙네요. 맨 뒤에 오면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색 이름이 뒤에 와서 이렇게 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톤이라든가 색 이름 수식형이라든가 색 이름은 기호로서 간략하게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그레이시 밝은 회, 레디시 붉은 빛이 브라운이다. 밝은 회, 젓갈색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톤이 맨 앞에 붙고 그 다음에 색 이름이 어떤 빛을 띄었는지 이러한 색 이름 수식형이 붙고 맨 뒤에 그 근간이 되는 색명이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약어로 라이트 그레이시, R 레디시 그리고 브라운이 대문자로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ISCC MBS의 색상 기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통색이 근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ISCC MBS는 표기가 된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쓰는 그런 개통색명은 어떤 식으로 이름이 명명 지어져서 활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먼셀의 10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몇 가지 색깔, 2가지 색깔이 더 파생되어 붙고 3가지의 부채색이 더 붙여진 15가지 기본 색명이 있다는 것을 배우셨죠.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옆에 이 동그란 원을 한번 봅시다. 원에 보면은 아까 기본 색명 지정되어 있는 15가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죠. 빨강, 주황, 노랑, 연두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다른 컬러들이 있네요. 볼까요? 기본색 말고 다른 컬러들을. 자줏빛 분홍이라는 컬러가 있네요. 분홍색 앞에 자줏빛이라는 색 이름 수식형이 하나 붙은 그런 게 있고요. 분홍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랑분홍이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빨강주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노랑분홍 요 밑에는 노란주황이라는 것이 있네요. 아, 여기서 뭔가 감을 잡으신 게 있죠. 기본 색명 앞에 색 이름 수식형, 한마디로 색상을 서술한, 무슨 빛을 띄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색상 서술을 조합해서 이런 조합을 통해서 조합색명으로 나타내는구나. KS 개통색명은 ISCC MBS랑 유사한 면이 있네요. 그쵸? 레디시 핑크 이런 식으로 빨간 핑크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그 색상명 앞에 색 이름 수식형이 붙는데 이거 외에도 ISCC MBS 색상기호처럼 KS 개통색명에도 톤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호들이 존재를 하네요. 이 좌측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12가지의 그러한 톤들이 있네요. 흰, 밝은 애, 회, 어두운 애, 검은 5가지의 영원한, 흐린, 탁한, 어두운 4가지, 밝은, 진한, 선명한 3가지 합쳐서 모두 톤을 표현할 수 있는 12가지의 톤 색명들이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옆에를 보니 파랑, 하양, 흰 파랑, 연한 파랑, 그렇죠? 흐린 파랑, 탁한 파랑, 밝은 파랑 이런 식으로 색상 앞에 톤도 하나 붙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상 앞에 붙는 것이 톤도 있고 그리고
색이름 수식형도 있는데 과연 어떤 순서에 의해서 붙을까? 그것도 ISCC MBS 개통색처럼 똑같은 오더 순서에 의해서 붙는 것일까?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봤더니 KS 개통색명도 ISCC MBS 개통색처럼 맨 앞엔 톤이 와서 붙네요. 그리고 그 다음엔 색이름 수식형이 붙고 맨 뒤에는 그 톤, 그 색상의 근간이 되는 색이름이 와서 붙는 이런 순서를 취하고 있네요. 자, 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선명한, 흐린, 탁한, 밝은, 어두운, 진한, 연한. 이렇게 어떤 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함께 무채색 표현이죠. 흰, 검은, 밝은 애, 회, 어두운 애 이렇게 무채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이러한 톤 나타내는 수식형에도 붙네요. 그럼 색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색이름 수식에는 뭐가 있나? 빨간 모모, 빨간 연두 뭐 이런 식으로 빨강이 아니라 빨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또 노랑이 아니라 노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록빛, 초록이 아니라 초록빛, 파랑이 아니라 파란, 보라가 아니라 보랏빛, 자주가 아니라 자주빛, 분홍이 아니라 분홍빛, 그리고 갈색이 아니라 갈. 이런 식으로 뒤에 색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색이름 수식이 활용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뒤에는 기본 색상이죠. 15가지 색이름이 쪼르륵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유채색 12가지, 무채색 3가지. 아, 그래서 KS 개통 색명도 ISCC MBS처럼 톤이 붙고 그 다음에 어떤 빛깔을 띤 무슨 색상이다 라는 순서로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흐린, 노랑, 분홍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노랑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황,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했죠. 그래서 흐린, 황분홍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개통색명의 대표격인 ISCC MBS 개통색과 또 우리나라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개통색명인 KS 개통색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관용색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색명, 색명의 분류를 설명드리면서 기본 색명은 개통색명, 관용색명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물론 분류는 할 수 있지만 그 분류 자체가 대립을 의미하는 분류는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용색명에서도 개통색명과 마찬가지로 기본색은 기본적으로 10가지를 차용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같은 경우에는 관용색명에서도 기본적으로 차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초록, 연두 이런 컬러들은 관용색에서 파생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두, 연한, 콩색, 초록색, 푸레, 녹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색 색명은 또 관용색명과는 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관용색명의 활용에 있어서도 기본색은 아주 그 근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용색명에는 어떤 것들이 활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식물, 그리고 꽃, 열매 이런 것들이 관용색명으로서 활용되어집니다. 오렌지색, 살구색, 팥색, 올리브색, 장미색, 라벤더색 이렇게 쓰죠. 이렇게 식물의 꽃, 열매 이런 것이 이제 관용색명으로 활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동물, 그리고 동물의 가죽, 스킨이죠. 그리고 광물도 관용색명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세피아, 에메랄드 그린, 코발트 블루, 황토색 이렇게 이제 동물과 관련된 컬러, 그리고 광물, 어떤 원료 이런 것도 이제 관용색명에 활용되어지고요. 그리고 지명, 인명, 지역 특유의 경관, 자연조건, 지역색, 풍토색이 발전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이 또한 컬러의 이름으로서 차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러시안 블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러시안 블루. 도대체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디냐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프로이센이 바로 이 프러시안이 되겠습니다. 프로이센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와 싸워서 승리를 해서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입지를 강화시킨 그러한 제국이 이제 프로이센 제국이 되겠고요. 이 프로이센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프러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러시안 블루, 아주 짙은 남색이죠. 어둠에 묻힌 듯한 파란색, 프러시안 블루. 그리고 페르시안 블루, 나일 블루, 하바나, 보르도 이런 식으로 어떤 지명 혹은 사람의 명칭까지도 그것을 어떤 공통적으로 관용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컬러가 있다 그러면은 관용색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 혹은 기후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컬러들도 관용생명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색, 바다색, 눈색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관용생명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입시를 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군요. 저희 입시 때는 미술 계통, 특히 디자인 계열의 학과에서는 소묘와 구성을 실기시험으로 치러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성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스터 컬러들을 섞어서 그 단계별로 톤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부터 5단계 혹은 6단계까지 톤을 쭉 내서 만들었는데 그때 그 구성을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이게 세피아보다 더 진하고 카민보다도 약간 진하면서 붉은빛이 나는 그러한 한 4단계, 5단계로 나왔을 때 아주 밝은 레드에서 아주 검정색에 가까운 레드 계열의 컬러의 단계 색상을 만들어낼 때 한 4단계 정도 되는 그런 컬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색이 뭐 세피아하고도 틀리고 카민과도 틀린 그런 색깔이었거든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피가 굳기 전에 어떤 그런 딱딱히 굳기 전에 그런 어떤 피갈색 같은 그런 느낌의 색이었는데 이 색깔을 뭐라고 이름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강사 선생님께서 이 색은 지묵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묵. 그냥 느낌으로도 지묵 왠지 그 색깔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주 짙은 붉은색, 갈색기가 돌아서 마치 피가 굳기 전에 그런 느낌의 컬러였는데 지묵.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도대체 이 지묵이 뭐의 약자냐? 무슨 뭐 동양화에 쓰이는 그 종이와 붓과 묵에 나오는 그 지묵이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난무를 했었는데 그 가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얼마 전에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그 영화를 봤답니다. 유명한 영화죠.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그런 영화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색상들이 그 전쟁의 어둡고 그리고 어떤 그 피 튀기는 분위기 그러면서 어떤 무겁게 깔리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가 만든 이 색과 비슷해서 내가 지옥의 묵시록 앞글자를 써서 지묵이란 색상명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건 아주 희박한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어떤 대상의 컬러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관용생명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생명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겠죠. 물론 공통되게 쓰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각 문화와 나라, 언어권별로 틀려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분류 중에서 계통생명과 관용생명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색체계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상형 실용색표, 팬턴, 그리고 DIC 이러한 실용색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실용색표의 필요성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2교시부터 지금 3교시까지는 생명체계에 대해서 쭉 학습을 해봤죠. 생명이란 무엇인지, 왜 생명이 필요한지, 그리고 생명과 관련해서 이 기억색이라는 개념, 그리고 기억색과 대립되는 객관적인 색상으로서의 현상색 그런 개념을 학습을 해봤고요. 생명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죠. 기본생명과 계통생명, 관용생명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개통생명과 일반 생명은 뭐 동일한 개념이고, 관용생명은 다른 말로는 또 고유생명이라고도 한다. 이것도 이제 숙지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일반명사, 고유명사 이런 구분이 있죠. 일반명사는 그냥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공통되게 통용되는 그러한 명사가 일반명사가 되겠죠. 고유명사는 고유한 것에 이름 붙여진 고유한 것이 이제 고유명사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유하게 색깔의 명칭을 딱 정해서 쓰는 것, 그것이 이제 고유생명이고, 이렇게 이제 뭐 대상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광물, 동물에서 명칭을 따와서 색상의 명칭으로 써온 것이 굉장히 오래된 관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관습적, 관용적으로 쓰여왔다고 해서 관용생명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색상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단어들, 일반적인 수식을 해주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일반 생명이고, 이렇게 일반 생명이라는 것이 이 컬러가 어떠한 톤의 계통이다, 어떠한 색상의 계열이다 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반 생명과 개통 생명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통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IASCC, MBS 개통색, 그리고 KS 개통색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리고 관형색에 대해서는 관형색 어떤 것에서부터 이 색 이름이 차용되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인 색채의 연상 및 상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개념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보다 좀 릴렉스한 기분으로 가볍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